이 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평균과 비율에 대한 추론인데, 앞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율 하나에 대한 추론, 또 평균 하나에 대한 추론, 또 차이에 대한 거, 평균 차이에 관한 거, 또 짝자료, 이렇게 다섯 종 할 건데요. 우리가 이제 이 추론이라고 하면 이 신뢰 구간 구하기, 그 다음에 이 가설검정 있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기법들을 어떤 이론을 안 쓰고,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있으면 이 부스랩 분법, 부스랩, 그 다음에 임의와 분법,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, 그거를 일장에서 배웠던 이제 그런 근사이론을 쓸 건데, 이것은 이제 그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20세기 말에 새롭게 등장한 그런 것입니다. 그러나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, 이때는 컴퓨터가 없지 않았어요. 그래도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했느냐, 1장에서 배웠던 이 정규 근사이론, 정규분법, 이 근사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겁니다. 사실상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요런 거랑 요 전기부 근사하는 거랑 거의 사실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섯 가지 종류의 문제를 다룰 텐데, 처음에 뭐를 할 거냐면, 어떨 때에 부스랩이나 임의와 분포 대신에 전기분포를 쓸 수 있는지. 그래서 여기 이게 D가 분포입니다. 디, 이 분포, 이 분포의 디스트리뷰션, 요 약자 쓸 것이고, 그 다음에 요거를 소개한다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신뢰 구간, 컨피던스 인터벌, 그 다음에는 하이퍼시스 테스팅, 이런 식으로 해서 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2.1 D 그러면은 디스트리뷰션, 그 다음에 2.1에 CI 그러면 신뢰 구간, 그 다음에는 2.1에 하이퍼시스 테스팅 가설 감정,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의 이 절들에 대해서 다 다룰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전체에 대한 소개는 됐고요. 닫고. 자, 그러면은 이제 표본 비율 이 하나일 경우에,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이 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겠죠, 표본. 그럴 경우에 이 표본이 이제 뭐 이 모집단의 비율, 이제 피인데, 이 모집단이라는 거 말하는 거죠. 관심 있어 하는 모집단. 그리고 이 모수, 이 피 몰라. 근데 여기서는 이론을 다루기 위해서 이 모수 피가 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룰 겁니다.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이 표본, n개의 표본을 뽑을 거예요. 표본 크기가. 그럴 때 이 표본 크기 n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계산하는 이 pH 있잖아요. pH 어떤 분포에 가까워진다 이거죠.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앞절에서 배운 건데, 1.1에서 배운 게 이게 n이 커지면 전기 분포랑 비슷해진다. 그렇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본 비율 pS에 대한 거죠. 이 p는 아니에요. p는 이거는 그냥 고정된 값이고, 이 표본 비율은 여기서 n 개의 무작위 표본을 뽑았을 때 이 계산되는 이 p hat. 이것은 이제 뭐 확률적으로 막 달라지지 않겠어요. 그래서 중식간 정리가 성립한다. 자, 다시 정리하면 표본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포는 전기 분포랑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 분포, 이런 이제 그 분포가 될 텐데, 이 가운데 이게 이제 P에서 분포가 되는 거죠. 이 가운데는 뭐냐? 가운데 중심은 P라는 것이죠. 이 P.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표준 편차가 있는데, 이런 것도 이 표준 오차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우리가 이런 이론이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불수랩 또 임의화 분포를 추정했는데, 여기서는 이제 그 100년 전에 나왔던 근사 이론, 이 추정하는 이론적인 방법을 제공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표본 비율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데 적용되는 이 중심간 정리의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그럼 표본 비율의 중심간 정리는 뭐냐?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니까 이 모집단에서 뭐 평균 뭐 이런 거 같은 거죠. 이 표본 비율도 평균 같은 개념입니다. 왜 그러냐면 어떤 속성이 있으면 1, 아니면 0 그러잖아요. 그러면 그런 것들의 비율이 사실 P인데,
그것은 평균이나 마찬가지 평균된 거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중심가 정리라고 하는데, 자, 이 비율이 B인 모집단에서 표본 크기가 N인 무작위 표를 뽑았다. 그러면 이 표본 비율의 분포, 요 분포요, 분포. 그거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 모양이 된다. 중심은 얼마라고요? 이 모집단의 비율 P가 되고,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n분의 표본 크기죠. 모집단의 비율 P, 1-P 이런 거를 따르게 된다. 이 공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 근사의 정도가 언제 그러면 좋다고 해야 되느냐? 그럴 경우에는 n 곱하기 p니까 여러분들이 표본 n개를 뽑았을 때 이 성공 횟수입니다. 그렇죠? 성공한 횟수. 요것이 뭐 10번 이상이고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패 횟수죠. 실패한 거. 아닌 거. 그런 것들이 이런 조건이 성립했다. 그래서 이것은 이 조건은 n과 p에 서로 의존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p가 예를 들면 0.01이라고 해봅시다. 그럼 이게 10 이상이 되려면 얼마가 돼요? n이 100보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이런 그 조건들은 이 p의 이 값에 의존하는 거니까 이 조건을 반드시 우리가 성립하는지 그거를 반드시 점검해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아래서 계산하는 법을 다뤄볼까요? 자, 미국 성인 중 이 대학 졸업한 사람의 비율 0.27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4명 중에 1명 이상이라는 거죠. 그렇게 4명, 3명 이상인데 이건 과거 얘기인데, 자, 그래서 표본 크기를 200명을 뽑았다. 200명. 그랬을 때 이 표준오차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? 여러분들 이 공식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n분의 p 1 빼기 요 p가 모집단 비율이죠. 그러니까 0.27을 넣고, 1-p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그 비율에 의해서 빼주죠. 그 다음에 표본 크기 200. 그래서 0.04. 요거 계산하는 것은 이 아래 보면 요 계산기 버튼입니다. 여기게. 그런 다음에 여기서 0.4 대신에 0.27로 지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0.27로 빼주면, 여기다 빼줘서 넣을 수도 있지만 1-0.27로 그리고 가로 닫고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23이 아니고 200 이렇게.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이제 제곱근이죠. 자, 다시 설명하자면 요것은 뭐냐면 루트란 뜻입니다. 루트. 그 다음에 0.27로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1-0.27로 그 다음에 나누기가 200이죠. 그죠? 200. 요거의 제곱근 구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x라는 값에 대입한 거예요. 그리고 x는 뭐냐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실행해 보면 0. 얼마입니까? 0.032로 질 나왔죠. 그래서 이게 세 자리까지만 했으니까 세 자리면 여기까지 아닙니까? 반올림하니까 0.032가 되죠. 그죠?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계산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 아래 있는 것은 이제 이 그 표준 오차에 대한 거에 대한 이해인데, 표준 오차 계산하는데 이 P값은 똑같아요. 그렇죠? 똑같아요. 그러나 50이고 200이니까 이 4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? 4배 차이. 근데 계산해 보는 거죠. 50일 때 계산해 보면 0.061가 나왔다. 수치 계산해 보세요. 그 다음에 200일 때 계산해 보면 0.036이 나왔다. 이거 몇 배 차이입니까? 이거 몇 배입니까? 2배 차이 나죠. 자, 왜 2배 차이가 날까? 표본 크기 4배인데. 표본 크기가 4배 커지면 표준 오차는 2분의 1 감소해요.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?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? 루트 n분의 p 1 빼기 p잖아요. 그렇죠? 다시 쓰면 어떻습니까? 루트 n분의 루트 p 1 빼기 p랑 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이 표본은
오차 계산할 때 n의 제곱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4배가 되면 이렇게 바로 4배가 되면 어떻습니까? 4배가 되면 우리가 이제 4n이 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게 되면 이거는 2 곱하기 루트 n 이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4가 되면 2분의 1 감소하는 거죠. 이런 이유. 그래서 이 표준 오차를 반으로 줄이려면 우리는 표본 크기는 4배로 커지한다.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자, 지금 이 통계에 따르면 이 ABC 항공사에서 이 80% 여객기는 정시 도착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80% 여객기를 운영을 하는데 80% 그러니까 이게 P가 0.8이라는 의미죠, 그죠? 그래서 이 문제를 읽고서 P가 0.8이구나. 그래서 이게 비율 문제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겠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무작위로 400표를 뽑았다. 그러면 이거는 n이 400이라는 뜻이구나. 그래서 이제 그 400편 중에서 정시 도착 여객 비율 조사하거든요. 이 경우에 표준 오차를 계산해봐라. 표준 오차는 뭐였어요? 공식이 이거 있었죠. n분의 p 1 빼기 p. 그래서 또 전기분포를 사용한 조건도 만족되는지 계산해봐라. 자,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서 지금 얘기한 몇 가지 메모한 거를 전부 알아야겠습니다. 자, 모집단의 비율이 P다. 0.8이다. 그래서 P는 0.8. 표준식 공식에서 여기 N이죠? N이 400. 그 다음에 P 1 빼기 P.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처럼 계산기 이용하면 0.0이다. 자, 그 다음에 전기분포 사용할 때 조건 만족했는지 보려면은 N과 P가 있으니까 우리 NP도 구해봐야죠. 이건 정시에 도착한 편수입니다. 320편이죠.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 400에서 요만큼 빼는 겁니다. 이렇게 계산이 됐다고 80입니다. 둘 다 뭐예요? 이 10보다 크다는 조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돼요. 이런 거 계산을 하지 않고서 막 전기분포 쓰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그 감점하는 겁니다. 당연히 감점 요인이에요. 그거. 그래서 이 계산하는 공식과 그리고 전기부 근사가 언제 가능한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. 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뒤에서 이걸 이용해서 실내 구간도 만들고 가설도 검증하는 거죠. 다음에 다룰 것입니다.